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B집에 지분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어떻게 연결 조정 분괴를 하는지를 설명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B집에 지분이 있는 경우에 지배력 취득 이후, 즉 1년도 말, 2년도 말 연결 조정 분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배력 취득일 이후에 연결 조정 분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도 설명을 한 것처럼 영업권의 손상차손 인식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영업권의 회수 가능액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고 했죠. 따라서 사업결합으로부터 시너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CGU, 즉 현금 창출 단위를 식별하고 거기다가 영업권을 들러붙였죠. 그걸 배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G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보니 장부 금액보다 적어. 그런 거 차이가 영업권의 손상차손으로 우선 인식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1장에서 배웠던 합병에서의 손상차손 인식 혹은 100% 지배 종속 관계에서의 영업권의 손상차손,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었는데요.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비지배 지분은 지난 시간에 비례 지분으로 인식하는 방법, 아니면 독립적인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영업권의 손상차손 계산이 다르고요. 약간 복잡해요. 이런 내용들은 본문이 아니라 보론에서 설명할 거고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나 아니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에서 이 복잡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계산 방법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 영업권의 손상차손 해당액은 뭐 1000이다, 만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금액을 주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하면 되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 보론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한번 시간 날 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취득일 이후에 비지배 지분의 변동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종속기업 지분의 100%를 소유할 경우, 즉 비지배 지분이 없는 경우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 순자산은 변동할 거 아니에요. 주로 당기 순손익 때문에 변동할 거고요. 뭐 증자나 감자 때문에도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증자 감자 이야기는 5장에서 볼 거고, 그 이전까지는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은 당기 순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 변동, 발생 때문에 변동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100% 지배기업이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액은 모두 지배기업 소유주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시키는 연결주정 분괴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지배기업 재무제표, 종속기업 재무제표가 특정 연도 말에 만들어졌을 때 일단 둘을 우르르 단순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 지배기업한테 종속기업 순자산의 변동액의 100%가 이미 다 합쳐진 상태, 단순 합산이라는 것은 100% 다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뭐 종속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조정하는 뭐 이런 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 이제 이걸 보자고요. 종속기업 지분 100% 미만을 소유할 경우, 즉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 순자산이 늘고 줄었어, 즉 당기순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할 경우 이걸 모두 다 지배기업 소유주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비지배 지분하고 나누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순 합산 해놓고 나서 시작하죠. 단순 합산을 했다면은 전체 종속기업의 취득일 이후 순자산 변동이 다 들러붙었죠. 그 중에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킬 금액만 구분하는 연결조정 분괴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 비지배 지분이 10%야. 일단 단순 합산했으면 100% 종속회사 순자산 변동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만 솎아내면 90%는 그냥 여기에 남아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 10% 솎아낸 부분을 비지배 지분이라는 계정에 들러붙이는 뭐 이런 연결조정 분괴를 할 거다라는 거죠.
어려워 마시고 논리를 먼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B집의 지분이 없을 땐 100%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단순 합산할 때 100%가 모두 들러붙었으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B집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얘는 100% 들러붙은 상태에서 B집의 지분에 해당되는 10%다, 20%다만 솎아내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후 특정 시점에 B집의 지분은 어떤 금액으로 구성이 되는가? 기준서 1103호에 따라서 최초 사업결합 시점, 즉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측정한 B집의 지분,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측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비례 지분으로 측정한다고 했죠. 여기에 사업결합 이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종속기업 순자산의 변동액 중 B집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이 둘을 합친 금액이 특정 연도 말에 B집의 지분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233페이지 그림 7번을 보는데 B집의 지분이 20%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B집의 지분의 결정 과정, 지배력을 취득하는 순간 짙은 파란색 요 박스가 순자산의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 금액 중 80%는 종속기업 투자와 상계되니까 사라지죠.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을 인식을 했던 거 기억나죠? 한편 요 20%가 바로 B집의 지분으로 들어가죠. 이거 지난 시간에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분개. 한편 지배력 취득일 이후 1년도 말, 2년도 말, 3년도 말 계속 연결을 할 텐데 몇 년도가 지나갔든 항상 썸 해서 지배력 취득일 후에 순자산 증가가 이거만큼이라고 할 때 이 증가액 중 20%가 B집의 지분으로 대체되도록 연결규정 분개를 하면 돼요. 이때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요 지배력 취득일 후 순자산 증가액 중에 지배기업 소유주가 가져갈 요 80% 이 부분은 연결규정 분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르르 지배기업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합쳐놓고 연결분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합쳤을 때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20%만 B집의 지분으로 솎아내면 나머지 80%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결분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지배력 취득 후 1차 년도 말 연결조정 분개인데요. 단 종속기업 순자산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 증가를 가정했습니다. 그럼 1년도 말에 연결분개를 할 때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퉁쳐야 되는데 항상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지배력 취득 시점에 자본금, 자본이여금, 이익여금, 장부금액, 공정가치, 순자산금액 일치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종속기업 투자, 만약에 지배기업 지분율이 90%라면은 요거 곱하기 0.9하고 종속기업 투자랑 퉁쳐서 많으냐 적으냐를 살펴봐야죠. 영업권 발생한다고 가정했고요. 곱하기 0.1만큼이 B집의 지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1년도 말에 가서 영업권에 대한 손상 인식 해당되는 경우에만 손상차손 영업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끝났잖아요. 물론 B집의 지분도 인식 안 했고요. 그러나 B집의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혹은 기타 포괄 이익 중 B집의 지분 해당액을 솎아내야 된다고 발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종속기업의 당해년도의 기타 포괄 이익 중 만약에 B집의 지분율이 10%라면 곱하기 0.1 한 것만큼 B집의 지분을 각각 증액시키면서 차변으로 이익여금 혹은 기타 포괄 이익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100% 지배종속 관계였으면 이 분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지배 지분으로 귀속이 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종속기업에서 당기순 손실이나 기타 포괄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거만큼 B집에도 손실을 나눠 가져야죠. 따라서 B집의 지분이 각각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이익여금, 기타 포괄 손실 이와 같은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배력 취득 후에 이제 2차 년도가 됐어요. 계속 공정가치 장부금을 일치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1년도 말, 2년도 말인데 지배력 취득 시점인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때 종속기업 투자랑 종속기업 순자산 통쳐서 만약에 90%면 요거에 0.9만큼 퉁치죠. 뭐 영업권 혹은 영가매수 차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0.2만큼이 B집의 지분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자, 지배력 취득일 이후 변동액, 요 과년도 변동액, 단기 변동액을 나눠야죠. 자, 과년도 변동액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니까
관연도 변동액, 즉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이익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만약에 비지배 지분율이 10%라면 10%만큼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기타 포괄이익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손상차손 영업권에 대해서 인식 여부를 봐야죠. 작년의 손상차손, 금년의 손상차손 각각 이익여금과 손상차손으로 해놓고 영업권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해년도 2000년도에 발생한 당기 순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 예를 들어 이번에는 순이익, 기타 포괄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의 10%만큼 비지배 지분, 기타 포괄 손실의 10%만큼 비지배 지분 감소, 이런 식으로 연결 규정 분개를 하면 되죠.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90%를 18만 원에 취득을 해서 지배기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고요. 1년도, 2년도 갑회사 의뢰사 재무제표가 다음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고요. 두 회사 모두 배당금 지급 등의 자본 관련 거래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사장에서 다 할 거예요. 을회사는 보유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데 1년도 말에 5천만큼 공정가치가 증가했고 2년도 말에는 2천만큼 공정가치가 감소했으며 이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했노라. 의뢰사 재무제표를 한번 1, 2년도 볼까요? 당기순이익이 2만인데 재평가잉여금 플러스 5천. 왜냐하면은 앞서 5천만큼 공정가치가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다음 연도에는 2천만큼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 당기순이익 16,000, 요 기타 포괄 손실이죠. 마이너스 포괄이익, 재평가잉여금의 감소. 그래서 각각 총포괄 손익이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됩니다. 확인했죠? 그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 갑회사 거 18만 원씩 해서 유지가 되고 나머지 자산부채가 보여지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의뢰사, 여기 1년도 말인데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는 얼마였겠어요?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는데요. 뭐 자본거래는 없다고 했으니까 자본금 10만 원, 연초에, 즉 1년도 초에도 자본이익금 2만 원, 이익여금은 당기순이익 2만 원이 더해진 다음에 4만 원이 될 테니까 기초이익여금, 즉 지배력 취득 시점의 이익여금은 4만에서 2만을 뺀 2만이어죠. 그 다음에 재평가잉여금 5천도 없어야지. 그래서 기초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랑 같고요. 금액은 10만, 2만, 2만 이 금액이 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물음 1번. 1년도 초에 갑회사가 의뢰사의 지배력을 취득한 직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연결규정 분계는 하나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랑 종속기업 자본을 퉁치는데 90%죠? 이때 요 2만이 된다는 거 이미 확인을 했죠. 톡톡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4만 하면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퉁치고 퉁쳤더니 종속기업 투자가 5만 4천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영업권 요 금액의 0.1만큼은 비지배 지분 이와 같이 들어갑니다. 2번 1년도 말이 됐습니다. 연결분계하고 연결정산표도 만들래요. 다만 1년도 말에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대요. 그 적은 금액 전체가 다 손상차손이 아니고 지배 비지배로 또 나눠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보론에다가 넣었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 차이 중 이리저리 계산을 하여 지배기업이 부담할 손상차손은 얼마다 라고 주어질 텐데 그게 29,00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영업권의 손상차손 금액인데 연결분계를 해보면 1년도 말, 자 1번 분계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자본의 상계적으로 이거는 1번 분계와 똑같습니다. 자 2번 손상차손 영업권 이거는 주죠. 그리고 나서 3번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9대1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100%만큼 다 단순합산하면서 지배기업에 기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10%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시키는, 즉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2만, 기타 포괄이익 5천 중 10%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여금 감소, 재평가잉여금 감소. 요 연결 분계를 반영하여 정산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꼭 한번 정산표는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랬더니 연결 당기 순이익 41,000, 연결 포괄이익 46,000 이런 숫자가 중요하고요. 연결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뭐 비지배 지분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중요한 숫자입니다. 뭐 객관식으로도 직접 이 금액이 얼마냐를 묻기도 할 텐데요.
교재 238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B집의 지분 16,500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식이 있죠? B집의 지분은 1년도 말 잔액이 16,500인데 1년도 말에 종속기업 순자산 금액은 이게 장부금액이면서 공정가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의 10%입니다. 16,500. 공정가치랑 다르면 공정가치로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238페이지 중간에는 연결이익여금 요 18만 9천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죠. 자, 1년도 말 요 지배기업의 이익여금에 지배력 취득 이후 종속기업 이익여금 증가분 지배력 취득 이후니까 지배력 취득 시점의 이익여금 2만은 1번 분기할 때 사라졌잖아요. 즉 당기순이익 해당액이라고 보면 되죠. 플러스 2만 일단은 합쳐지고요. 영업권의 손상차손만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18만 9천이 되는 겁니다. 한편 238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연결당기 순이익과 총포괄 이익이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연결당기 순이익은 41,000원이래요.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 연결당기 순이익은 기본적으로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친 건데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하면은 영업권에 손상이 있으면은 여기서 빼야 될 테고요. 또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소멸분, 조정분이 있으면 또 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은 없고 영업권의 손상차손 29,000만 조정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41,000원인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지배 지분이 없을 때도 이와 같이 했잖아요. 자, 41,000원을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나뉘는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2,000원을 먼저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다시 앞에 연결분계로 돌아가 보면은 이 분계입니다.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되는 2,000 이것이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럼 41,000원에서 2,000을 뺀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이렇게 39,000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39,000원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냐면은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이 5만입니다. 의뢰사 당기순이익 중 90%가 들러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만의 90% 18,000 그리고 영업권 손상차손 29,000을 빼면 39,000이 됩니다. 뭐 어떤 방식?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 239페이지 맨 위에 나오는 그 부분이고요. 한편 이 금액에다가 각각 재평가 잉여금의 90% 10%만큼 더 들러붙이면은 총포괄 이익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 이런 금액들이 나오게 되죠. 천천히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음 3번인데요. 2년도 말에 연결분계를 하래요. 다만 이제 영업권과 관련해서 2년도 말 현재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 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보다 많대. 즉 과년도 손상이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영업권은 한번 손상을 인식했으면 이후에 절대 환입을 인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2년도 말 연결분계인데요. 다시 1년도 초, 즉 취득 시점으로 가서 자본금 잉여금하고 요거랑 90% 퉁치고요. 영업권 나옵니다. 요거의 10%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합니다. 자, 1년도 초부터 단기 초까지, 즉 과년도의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은 과년도 당기순손익이나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을 의미하죠. 각각 2만과 5천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2천과 5천. 요 분계는 3번 분계, 3번이 아니라 해답 2번 분계로 다시 가보면은 2번의 요 마지막 분계랑 똑같은 거예요. 한편 영업권의 손상차손, 추가적인 손상차손 놓고 작년에 인식했던 거 이익여금 이렇게 하면 되죠. 환입은 인식 안 하는 겁니다. 한편 드디어 이제 2차년도 분 당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인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16,000, 기타 포괄손실이 2,0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10% 1,600만큼 비지배 지분, 기타 포괄손실 2,000의 10%만큼 비지배 지분 감소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요거를 연결 정산표에 넣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비지배 지분이 어떻게 계산이 다이렉틀리 가능한지 연결 이익여금 한편 요 연결 단기 순이익이나 연결 총포괄 이익이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교재로는 241페이지인데요. 종속기업 순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부분의 외부 시험 문제, 우리 중간고사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집중된다고 보세요. 이게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나는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불일치하는 것은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데 일치하는 건 못 풀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5.4절을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비지배 지분은 지난 시간에 지배력 취득일 현재 계산을 해드렸어요. 즉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와 페어밸류의 차이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이 여기에 포함이 됐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년도 말, 2년도 말 그 지배력 취득 후에 연결조정 분계를 보는데요. 자, 지배력 취득일 이후에는 비지배 지분에 포함되어 있던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달라.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가 다를 경우에 이후 매각 내지는 상각을 통해서 소멸이 됐던 거 기억나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때는 100% 지배종속이었고 이번에는 100%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중 만약에 비지배 지분율이 10%라면 10%만큼 처음에 지배력 취득일 현재 비지배 지분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후에 해당 유형자산이든 재고자산이든 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의 전부 일부가 소멸이 된다면 애당초 비지배 지분에 포함되어 있던 그 소멸 금액도 일부 감소시키는 연결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고요? 예 7번을 보면은 또 이해가 되죠. 자, 지배는 1년도 초에 종속의 지분 90%를 12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90%. 그럼 비지배 지분율은 10%.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0만이래요. 자본금 7만, 이익여금 3만. 그런데 여기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보호로 생각하는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10,000원 초과한대요. 이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죠. 결국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만 원에 10만원을 더한 11만이 되겠네. 그게 공정가치입니다. 그런데 요 놈은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1,000씩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난 시간 100% 지배종속관계에서 했던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감소와 관련해서 비지배 지분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나머지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금의 공정가치는 같다 했고요. 1년도에 종속의 당기순이익은 15,000입니다. 자, 지배가 1년도 말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년도 초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서 종속기업 투자, 그 당시에 자본금 잉여금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즉 11만 원이 돼야죠. 11만 원에 90%랑 12만 원이랑 퉁치니까 영업권 21,000원, 11만 원에 10%만큼 비지배 지분. 지금 들여다보면은 이 비지배 지분 11,000원 속에 이 1,000원은 요 만원의 10%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건물은 매년 말 상각을 통해서 사라질 거 아닙니까?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그러면은 요 안에 있던 1,000도 요 상각되는 것만큼 계속 죽여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매년. 지금 지배력을 취득할 때 11,000이지만 1년도 말, 2년도 말이 되면 요 1,000원만큼이 계속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번 1년도 말에 가보니까 건물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 10,000원 중 1,000원만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90%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1,000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9대 1로 나눠서 비지배 지분을 100만큼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당기순이익이 종속기업 15,000이라고 하니 이 중에 1,500만큼 비지배 지분 이익여금, 이와 같은 연결분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요 연결분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 개념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했죠. 지금 감가상각 누계, 즉
유형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소멸될 때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했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대로 이와 같이 비용을 900, 비지배 지분을 100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연결 손익계산서에 요 900만, 90%만 반영되는 문제가 생기죠. 실체 개념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비지배 지분 모두 다 같은 지분이니 모두 비용을 다 실체 개념에 따라서 천만큼 연결 실체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요 2-1처럼 감가상각비를 모두 다 천만큼 인식해야 이게 실체 이론 혹은 실체 개념에 따른 연결단계 순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건물이 죽으면서 비지배 지분도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가 집어넣느냐면은 비지배 지분의 감소를 요 3번 분계를 할 때 15,000에 10%가 아니라 15,000에 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한 1,000만큼을 뺀 금액의 10%, 즉 1,400만큼만 증액을 시키는 거죠. 1,500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지배 지분은 100만큼이 사라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연결 분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정리를 해보면 지배력 취득 후 1차년도 말 지배력 취득 시점에 가서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 자본금 잉여금 및 만약에 건물이라면 건물까지 해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까지 있는 거에서 퉁치고 영업권 요거에 비지배 지분율만큼 비지배 지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건물에 대해서 차이 조정,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상각 누계액,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4번입니다. 감가상각비 인식할 때 100% 다 인식했잖아요. 실체 개념에 따라서. 비지배 지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 건물에 만약에 비지배 지분율이 10%라면은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죽어야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지막 분계를 할 때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의 비지배 지분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당기순이익의 건물의 당해년도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액만큼을 뺀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다. 즉 비지배 지분율을 생각보다 덜 잡는다. 그럼 요 차이만큼이 감소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 지배력 취득 2차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2년 거슬러 가야죠.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또 퉁쳐서 비지배 지분입니다.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기초, 즉 관연도 분 순자산 변동액 계산할 때 이격은 비지배 지분인데 이때 관연도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의 비지배 지분율이 아니라 관연도 건물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줘야죠. 그 다음에 건물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관연도, 당해년도 두 번 들어가야죠. 작년 거, 금년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금년도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요거를 종속기업 영업권 손상 당연히 인식되는 경우는 하는 것이고요. 여기 당기 건물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만큼을 또 2차년도 순이익에서 뺀 금액에 기초해서 비지배 지분을 증액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은 요 마이너스하기 전 금액보다는 줄어들죠. 그것만큼 계속 비지배 지분 애초에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들어갔던 요 건물 부분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죠. 교재 244페이지, 24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 예제 7번은 1차년도까지인데 2차년도까지 해서 2차년도의 순이익이 18,000이라고 할 때 연결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로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요 245부터 나오는 요 주요금의 결정 과정을 정리하면서 끝을 낼게요. 자, 연결 재무상태표의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부채 금액, 연결 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자본유금 이거는 비지배 지분이 없는 경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지배기업 지분율 앞에서 비지배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100%로 전부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결 재무상태표 이익여금 지배기업하고 비지배 지분으로 전부 배분이 된 걸로만, 그래서 앞에서 했던 100% 지배종속 관계에서의 주요 금액하고 요 계산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익인데 100% 지배종속이든 아니든 간에 기본 계산식은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에 이게 기본인데 뭐가 다를 수 있냐면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밸류, 페어밸류 당기분 차이 조정이 빠지고요. 당기의 영업권 손상차손 혹은 당기의 영가매수 차익이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은 이 연결단기 순이익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배분이 돼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때 이 전체 연결단기 순이익 중에 비지배 지분 귀속은 종속기업 단기 순손익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지배기업 단기 순손익에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 중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것. 비지배 지분율, 지배기업 지분율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100%죠? 90%, 10%라면 이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 이제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이 들어갈 경우에 지배기업 단기 순이익에 종속기업 단기 순손익이 지배기업 지분율 곱하는 여기에 자 종속기업 단기 순손익 빼기 북밸류, 페어밸류 단기 차이 조정분. 이거는 앞에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요거. 이 부분 당해년도분 또 관연도분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권 손상차손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또 가감되면 되고요.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순이익 마지막 분계가 바로 그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비지배 지분 귀속 단기순손익이라는 게 바로 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조죠. 자, 그림을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 4는 100% 지배종속 관계의 경우에 연결단기 순이익입니다. 지배기업 단기순이익, 종속기업 단기순이익 이 기본인데 뭔가 이물질이 낄 수 있죠. 영업권에 단기 손상차손이 있으면 여기서 빼는 겁니다. 단기의 영가매수 차익이 있으면 여기다 더하고요.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중 단기 조정분은 요 종속기업 순이익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의 실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림 4 할 때 설명을 했죠. 자, 이제 그림 8입니다. 우리 교재 247페이지에 되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은 만약에 비지배 지분율이 10%야. 그러면은 이 전체 연결단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게 이 전체의 10%가 아니라 이 부분의 10%라고. 이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의 10%인데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을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 그거는 상관없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금액 중에 10%다.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복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247페이지 예제 8번부터 쭉 오늘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